지난 12월 18일 카타르 수도 도하 상공에서 파키스탄 국기 도색을 한 초록색 전투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전투기는 도색만 다른 같은 기종 2대와 함께 비행하다가 카타르 공군 미라지 2000 전투기와 합류해 도하 시내의 행사장 상공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카타르의 국경절 행사에 난데없는 파키스탄 국기 도색을 하고 나타난 전투기는 바로 파키스탄 공군의 JF-17 썬더 전투기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배치하고 있는 최신형 블럭2 버전인 이 기체들은 도하 상공에서 공중기동 시범을 보이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제작됐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중국산 부품으로 제작된 전투기가 중동의 핵심 친미 국가인 카타르 수도 상공에 나타난 것입니다. 중동 지역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파키스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JF-17 전투기는 도대체 왜 카타르 상공에 나타났던 것일까요? 12월 18일은 카타르 최대의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1878년 영국과 터키가 아라비아 반도를 두고 세력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이 지역의 톡자 부호들을 규합해 카타르를 건국한 셰이크 자신 빈 모함마드 알타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족 연맹체의 지도자가 된 날로 지난 2007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매년 카타르 최대의 축제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카타르의 건국 기념일이 된 이날 카타르 공군기가 아닌 파키스탄 공군기가 도하 상공을 비행한 것은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이 지역 정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 비행은 지난 2017년 단교 사태 이후에도 비교적 친서방 진영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평가되던 카타르가 탈서방 행보를 본격화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카타르는 중동 지역 내 미국의 핵심 우방국입니다. 카타르 중부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미 공군 전략 자산인 B-52H 전략 폭격기나 F-21 랩터 전투기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카타르 단교 사태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카타르 단교 사태 당시 사우디와 바레인의 친미 성향의 7개 국가는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당과 탈레반 등을 지원하고 불량 국가 이란과 협력 관계에 있다며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이 국가들의 단교 결정에 자신의 막구 역할을 했다면서 친미 국가들의 카타르 단교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카타르는 사태 수습을 위해 서방 세계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에는 120억 달러를 주고 F-15Q의 전투기 36대를 주문했고 영국에는 50억 파운드에 유럽 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4대를 주문했으며 프랑스와는 70억 200만 달러를 주고 라팔 전투기 24대를 계약했습니다. 소국 카타르 공군의 총 병력은 4천여 명 정도이고 공군 기지는 국제공항을 함께 쓰는 것까지 포함해 3개소입니다. 2017년 당시 카타르의 전투기 보유량은 12대 수준이었는데 2017년 한 해에만 자신들이 보유한 전투기의 7배에 달하는 신형 전투기를 무려 30조 원에 일괄 구매한 것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모두 인도되는 2022년이 되면 카타르 공군은 5년 만에 7배 규모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 110만에 불과한 카타르의 병력이 없다 보니 이 전투기들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보관할 경납고도 운영할 사람도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다른 나라 구매 가격의 몇 배 웃돈까지 주면서 전투기를 대량 구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F-15QA는 한국도 도입한 F-15K의 개량형으로 평균 판매가는 대략 1200억 원 수준이지만 카타르는 3870억 원 수준에서 구매했고 유럽 파이터 역시 1800억 원 선에서 판매되는 것을 316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라팔 역시 1500억 원 정도에 팔리는 물건을 3385억 원에 사왔습니다. 공군의 강화나 구형 전투기 대체 목적이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들에게 주는 일종의 뇌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뇌물에도 카타르의 고립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주류 아랍권 국가들과 서방 세계의 요구 조건을 카타르 왕실이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서방 세계, 중동 주류 국가들의 배척을 받자 외교 노선을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카타르가 접촉을 확대하기 시작한 동쪽 국가들은 이란과 파키스탄, 터키, 중국이었습니다. 이란과는 외교, 안보, 경제 협력 확대를 천명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 도입으로 미국에 찍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터키에 17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고 파키스탄에게도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중국 역시 카타르를 친중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으나 문제는 사우디 등 걸프 협력기구 국가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카타르와 FTA 체결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면서 군사안보 협력은 파키스탄을 매개체로 두는 묘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산물이 카타르의 JF-17의 구매 논의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카타르 공군은 더 이상 전투기를 수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투기 구매 이야기가 또 나온 것입니다. 카타르가 사겠다는 JF-17 전투기는 최신 개량형인 블럭2입니다. 생산은 파키스탄이 하고 있지만 알뱅이는 모두 중국제입니다. JF-17은 중국이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을 취해 개발한 전투기이지만 중국 공군은 단 한 대도 사용하지 않는 저가형 전투기입니다. 파키스탄은 이 전투기가 F-16에 맞먹는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월 27일 인도와의 공중전에서는 최일선의 JF-17은 뒤로 물리고 후방의 F-16을 가져와 공중전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싸구려 저성능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투기를 카타르가 구매하려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러브콜과 이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 때문입니다. 지난 6월 JF-17의 카타르 시범 비행 이후 JF-17 현지 조립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들어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말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외교적 도움을 달라고 중국에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투기에 탑재되는 중국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CM400AKG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며 마 2급의 초음속 미사일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이 보유한 어떤 군함으로도 방어가 불가능하며 미군에게도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카타르가 이 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이유는 페르시아만 균형자론에 힘을 싣기 위해서입니다. 주변국들에 비해 소국인 카타르가 그 균형자론 때문에 왕따가 되었지만 이 무기가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만한 군사력을 갖춰 균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알타니 국왕의 계산입니다. 과연 카타르가 중국의 환심을 사서 중국제 전투기와 미사일을 손에 넣어 페르시아만의 균형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